인천 남중 2학년 친구들 반갑습니다. 사실 마지막 시험 영상은 선생님이 준비하지 않을 생각이었는데 오늘도 복도에서 만나는 친구들마다 영상을 기다리고 있다는 친구들이 있어서 선생님이 이번에는 저번과 다르게 ASMR 형식으로 여러분은 선생님의 목소리를 듣는 것으로 이 영상을 대체하려고 합니다. 특별한 내용은 없고요. 각 단원에서 중심적으로 여러분들이 복습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아주 간단히 훑어보는 정도니까요. 부담 갖지 말고 그 다음 자면서 들어도 됩니다. 화면에 크게 의지하지 않을 거고요. 선생님이 질문하면 여러분들은 대답하는 형식으로 이 복습 영상을 꾸려가려고 합니다. 우리 첫 번째 시험 단원이죠. 1단원 문학작품의 재구성입니다. 자, 화면을 보고 있는 친구들은요, 이 대단원 제목을 한번 보시고 밑에 실려있는 소단원 1, 2의 제목을 보면서 머릿속에 작품을 빠르게 떠올려 보도록 합니다. 자, 먼저 공부하는 요령을 설명하겠습니다. 1의 소나기, 원작가 재구성 작품 나와 있고요. 소단원 2의 모진 소리, 그 다음 그것을 재구성한 따뜻한 말, 거울이라는 작품 나와 있는데요. 각각의 작품 내용 파악하는 거 물론 필요하지요. 그렇지만 이번 1단원의 핵심은 문학작품의 재구성입니다. 즉, 소나기만 너무 깊이 있게 공부하거나 아니면 드라마 대본만 너무 깊이 있게 공부해서는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없겠죠. 자, 문학작품의 재구성이 무엇인지 확인을 하고 그 다음 우리 원작과 재구성 작품을 비교하면서 공통점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차이점에 더 착안하면서 복습을 한다면 이번 시험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문학작품의 재구성이 무엇인지 살펴봐야겠죠? 우리 교과서 페이지 12쪽이고요. 자, 모든 내용을 다 여기서 주의 깊게 볼 필요는 없지만 우리 문학작품의 재구성이 무엇인지 개념 정도는 정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문단의 밑에서 두 번째 줄이죠. 문학작품의 재구성은 교과서 찾으셔야 됩니다. 문학작품을 읽고 자신의 관점에서 작품의 내용, 표현, 형식, 갈래, 맥락, 매체 등을 바꾸어 쓰는 것을 말한다.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그럼 원작의 주제를 변경해서는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원작의 주제를 조금 다른 관점에서 바꾸어 쓸 수도 있지요. 즉, 문학작품의 재구성이라는 것은 원작을 읽고 내용, 주제, 표현, 형식 등을 새로운 관점에서 바꾸어 쓰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 원작이 더 우수한 가치를 지닐까요? 아니면 재구성 작품이 더 우수한 가치를 지닐까요? 네,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어야겠죠? 각각의 작품은 모두 독립적인, 독자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 더 우수하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원작은 원작으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재구성 작품은 또 새로운 관점이 추가되면서 그 나름의 새로운 가치를 지니게 되겠죠. 자, 그럼 왜 굳이 문학작품을 재구성할까요? 또 우리는 왜 문학작품을 재구성한 작품을 읽으면서 어떤 점을 더 얻을 수 있을까요? 자, 먼저 문학작품을 그대로 원작을 옮겨 쓰는 것이 재구성이 아니죠. 새로운 관점이 추가되고 여러 가지 새로운 내용들이 추가됩니다. 따라서 원작과 재구성 작품을 비교하며 읽다 보면 오히려 원작의 내용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고 또한 비교하는 과정에서 비판적으로 문학작품을 감상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원작과 재구성 작품에서 혹시 추가된 내용을 바탕으로 작품의 재미를 느낄 수도 있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작품의 내용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문학작품의 재구성이 무슨 뜻인지 알았다면 이제 각각의 재구성한 작품을 간단히 여러분들이 기억을 떠올려 볼 텐데요. 중요한 것은 공통점도 중요하지만 재구성하면서 고려한 점이 무엇인지 이 점들에 초점을 맞춘다면 시험 공부 아주 간단하게 끝낼 수 있을 겁니다. 자, 선생님은 화면에 뭐 구체적인 PPT를 띄우진 않을 거고요. 이 제목을 보면서 복습할 건데요. 선생님이 학창 시절에 했던 백지 학습이라는 겁니다. 공부가 끝난 친구들은 백지에다가 단원 제목 또는 작품 이름만 쓰시고 본인이 기억하는 모든 것을 정리해 보는 겁니다. 그러다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책을 찾아볼 수 있겠죠. 자, 여러분, 우리 첫 번째 소단원에서는 황순원 작가의 소나기, 그리고 그 소나기를 재구성한 드라마 대본을 공부했습니다.
물론 원작과 재구성한 작품의 내용 파악해야겠죠. 자, 소나기 내용 간단하게 정리해 볼까요? 핵심 인물은 두 명입니다. 소년과 소녀. 자, 이 소년과 소녀의 어떤 소나기처럼 짧았지만 순수했던 사랑 이야기를 다루고 있었죠. 자, 우리 소나기에서 두 인물의 성격을 묘사한 부분, 말이나 행동들이 있었습니다. 작품 초반에 보면 소녀는 소년보다 조금 더 적극적이었죠.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적극적이라는 것을 서술자가 직접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우리 소녀의 말과 행동을 통해 짐작할 수 있었죠. 예를 들면 소년을 기다리면서 징검다리에 매일매일 나와서 물놀이 했던 것들이나 아니면 이 바보! 그러면서 조약돌 던지면서 본인의 관심을 표현했던 부분, 또는 우리 산으로 데이트 가자, 데이트 신청했던 부분 있죠?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소녀는 적극적이구나 라는 걸 직접 간접적으로 짐작할 수 있고요. 반면에 소녀는 소녀가 징검다리에 앉아 있을 때 비켜 말하지 못하고 기다리고 있거나 아니면 피해 있거나 부끄러운 마음에 일부러 소녀를 만나지 않기 위해 조금 늦게 나가거나 이런 행동들을 통해서 우리 소년의 성격이 소극적이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죠. 자, 이처럼 소나기는 소설로서 서술자의 서술, 또 등장인물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두 인물들의 심리, 그 다음에 감정 또는 성격을 간접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자, 소나기에서 중요하게 다뤘던 내용들이 있죠? 바로 여기에는 매우 인상적인 소재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중요한 소재 5개 착착착 떠오르시나요? 네, 첫 번째, 이 바보 명대사와 함께 던졌던 조약돌 있었죠. 그 조약돌이 중요한 건요, 소녀의 입장에서는 나를 알아봐주지 않는 소년에 대한 뭔가 서운함, 그 다음 친해지고 싶은데 본인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는 답답함, 그 다음 나 좀 봐 라는 관심의 표현이었죠. 반면에 소년의 입장에서는 소녀에게 받았다기보다는 소녀가 던졌죠. 그 조약돌을 주머니에 보관하면서 소녀가 그리울 때마다 그 조약돌을 만지작만지작 했던 장면을 봤을 때 소년에게 특별한 의미를 가진 소재일 것입니다. 또한 소녀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는 소재이기도 하죠. 그게 바로 조약돌이었고요. 자, 두 번째, 선생님이 수업 때 강조했던 소재 있었습니다. 우리 앞에 초반 부분에서는 소녀의 뭔가 단발머리 나풀거리면서 뛰어가는 장면이라든지 아니면 소년이 송아지를 올라타고 빙글빙글 돌 때 우리 꽃과 소녀가 마치 같은 대상처럼 동일시되는 부분이 있었죠. 반면에 비를 맞고 나서 떨어지는 꽃잎들, 그 다음에 데이트하면서 꽃 선물했을 때 거기서 비를 맞고 나서 골라냈던 시든 꽃들, 이런 거 봤을 때는 소녀의 비극적인 운명을 나타내는 소재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즉 정리하면 꽃 또는 꽃묶음이라는 것은 즉 소녀와 동일시되는 소재구나 라는 것도 정리할 수 있었고, 여러분에게 가장 인상에 남는 아마 소재는 그것일 것입니다. 핑크 스웨터, 네, 분홍 스웨터죠. 분홍 스웨터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분홍 스웨터에는 무엇이 묻어 있었다? 네, 얼룩이 묻어 있었죠. 그 얼룩은 어떻게 생긴 것? 네, 소년의 등에 엎였을 때 소년의 옷에서 묻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소녀가 그 얼룩이 묻은 스웨터를 버리지 않고 의미 있게 간직하면서 심지어 마지막에 유언으로 그 옷을 입혀서 본인을 묻어달라고 말했던 이유는 뭘까요? 네, 바로 소년과의 즐거웠던 시간, 또 잊지 못할 추억이 담겨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분홍 스웨터 역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 소재로 사용된 것입니다. 자, 조약돌, 그리고 꽃 또는 꽃묶음, 분홍 스웨터에 이어서 중요한 소재가 하나 더 있었죠? 우리 원작에 대추가 등장합니다. 이 대추 어떤 의미였나요? 대답할 수 있어야겠죠? 소년을 향한 소녀의 마음. 자, 그리고 이별을 알리면서 나 이사 간다 라고 슬픈 이별을 알리면서 건네주었던 선물인데요. 우리 이 재구성된 작품의 드라마를 봤던 친구들, 또 대본을 읽었던 친구들, 왜 소녀가 이 소년에게 대추를 주었을지 드라마 속엔 힌트가 나오죠? 네, 바로 윤초 씨가 대추를 따면서 소녀와 대화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소녀가
할아버지, 아버지 기억나세요? 라고 물었더니 윤초 씨가 이렇게 대답하죠. 맛있는 걸 보면 좋은 사람이 떠오른다. 그때 우리 소녀가 드라마 속에서 대추를 먹으면서 생각에 잠기는데요. 아마 그때 이 소녀는 소년을 떠올렸을 겁니다. 자, 이렇게 원작과 재구성된 작품을 함께 감상하다 보면 연결되는 부분들이 보이면서 작품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죠. 자, 우리 소년 선물 받고 끝낼 수 없죠. 자, 얼마 뒤면 이별할 상황에 처했습니다. 소년은 이사를 간다 그랬고요. 또 본인의 감정 또는 애정을 표현하기 위한 선물로 호두를 땁니다. 원작에서는 덕세 할아버지네 호두를 꼭 맛보여주고 싶었다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호두를 열심히 땄지만 안타깝게도 언제 만나자라는 약속을 잡지는 않았죠. 너무 마음이 아픈데요. 그때 소년이 본인을 막 자책했을 겁니다. 아, 바보처럼 약속 정하지도 않았다고. 그쵸? 결국 대출을 받고 호두를 선물하려고 했으나 호두를 주지 못한 채 둘은 영원한 이별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원작에서 결말을 어떻게 끝냈는지 기억나십니까? 사파에서는 소년이 이렇게 잠자다가 눈을 뜬 돌아누운 채 그림이 그려져 있었고요. 부모님이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었습니다. 즉, 원작에서는 소녀의 죽음을 부모님의 대화를 통해서 알게 되죠. 자, 근데 그 대화의 슬픈 부분 기억나시나요? 네, 소녀가 죽을 때 유언을 남겼다. 근데 그 유언은 어떤 내용? 분홍 스웨터를 입혀서 묻어달라. 왜냐하면 분홍 스웨터에는 무엇이 담겨 있기 때문에? 소년과의 추억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유언을 남겼다 하면서 점점점 여간 잔망스럽지 않아요 하면서 끝내 말끝을 맺지 못하죠. 우리 점점점점점점 네, 말줄임표를 사용하는데요. 여러분,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얘들아, 이번 시험 좀 자, 선생님이 말을 끝맺지 않고 뭔가 마무리함으로써 오히려 무슨 말을 하시려고 그랬지? 여운이 남고 뭔가 궁금해지죠. 이런 식으로 소나기의 결말은 직접적으로 뭔가 슬픔을 막 표현하기보다는요. 부모님의 대화를 통해서 알게 되는 장면, 그 다음 그 대화에서 소녀의 유언을 전달하는 것, 그 다음 말줄임표를 통해서 말을 이렇게 뭔가 이렇게 딱 줄이는 장면을 통해서 오히려 비극을 더 증폭시킵니다. 왜? 감정을 절제함으로써 그 슬픔이 더 크게 느껴지는 거죠. 자, 원작에서 이렇게 끝났다면 우리 재구성 작품 소나기에서는 결말이 조금 더 스펙터클하게 진행됩니다. 즉, 소년이 소녀의 죽음을 안 다음에 막 달려나가죠? 드라마 봤던 친구들 떠오를 겁니다. 직접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윤초 씨의 집으로 막 달려갑니다. 그래서 초상이 났을 때 걸어놓는 등을 보면서 좌절하고 절망하면서 돌탑을 막 흐트러뜨리며 안 돼라고 이건 거짓말이야 했던 장면 기억나죠? 그리고 나서 밤새 꼬박 방황하다가 집에 돌아와서는 끙끙 앓게 됩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강조했던 장면이죠? 드라마에서도 묘사되었었는데요. 소녀는 소녀의 죽음을 알고 이해한 후부터는 며칠 동안 몸을 끙끙 심한 감기 몸살에 걸린 것처럼 앓게 되죠. 그때 어머니가 걱정하시자 아버지가 뭐라고 하셨죠? 애들은 저렇게 앓고 나면 몸도 마음도 잘한다라는 명대사를 남깁니다. 단순히 감기를 앓고 나면 클 거야 라는 뜻이 아니고요. 뭔가 큰 일을 겪고 나면 어린 소년 또는 소녀들이 한층 성장한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드러낸 것이 소년의 앓는 장면인데요. 자, 우리 이렇게 뭔가 소설이나 작품에서 어린 유년 시절의 소년, 소녀가 등장하면서 어떤 사건을 겪으면서 한 차원 높게 성장하는 소설, 성장소설이라고 했습니다. 자, 물론 소나기에서는 성장소설의 의미가 두드러지지는 않았죠. 그렇지만 재구성 작품에서는 소나기의 그런 요소를 잘 살려서 성장소설로서의 의미를 잘 부각시킵니다. 그걸 돋보이게 했던 것이 소년의 아픔, 그 다음 아픈 소년을 아버지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 장면을 통해서 소나기에 숨어있는 성장소설로서의 의미를 잘 살리고 있죠. 자, 여러분, 원작과 재구성 작품의 차이점 중에 혹시 계절적 배경이 달라졌다라는 거 기억나시나요? 네, 원작 소나기는 가을을 배경으로 하고 끝이 났다면 우리 재구성 작품 소나기는
겨울까지 시간이 길어집니다. 그럼 생각할 수 있겠죠? 왜 가을에서 겨울로 시간이 늘어났을까? 앞에서 살펴봤던 소년의 성장과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하루아침에 성장할 순 없죠? 즉, 소년은 소중했던 소녀의 죽음을 통해서 한 단계 높게 어른으로 조금 더 성장하게 됩니다. 갑자기 몸이 어른이 됐다는 뜻이 아니고요. 생각이 깊어지고 삶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뜻이겠죠. 그러려면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작품, 재구성된 작품에서는 가을에서 겨울까지 작품의 길이가 길어졌을 것이다 라는 거 짐작할 수 있고요. 우리 재구성 작품의 마지막 장면, 어떻게 끝났죠? 네, 소년이 징검다리를 건너다가 잘 간직하고 있던 조약돌을 개울물 속에 살며시 내려놓는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그걸 보고 소년이 이제 소녀를 버렸어 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죠. 자, 어떤 의미일까요? 네, 이 소중한 조약돌을 물속에 내려놓는 것은 나는 이제 앞으로 소녀를 내 마음에 묻고 나는 내 생활을 더 성실하게 해나가겠다라는 다짐이겠죠? 즉, 아픔을 극복하는 소년의 성숙한 모습을 드러내는 장면이 바로 조약돌을 내려놓는 장면입니다. 자, 줄거리 대충 이해가 됐다면요. 이제 두 작품의 차이점을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큰 차이점은요. 갈래가 다르죠. 원작은 소설, 그 다음 재구성 작품은 드라마 대본이었고요. 자, 계절적 배경도 달랐다라는 거 조금 전에 설명했습니다. 자, 또 큰 차이점이 있죠. 재구성 작품에 새롭게 추가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뉴페이스, 등장인물들이 추가되죠. 삼총사 누가 기억나시죠? 네, 장씨, 봉순이, 양평댁이 있었고요. 또 우리 원작 소설엔 드러나지 않았던 사건들이 추가됩니다. 기억나는 거 뭐 있었죠? 네, 장씨에게 집이 넘어가는 장면이라든지 봉순이가 산삼이 있다고 거짓말해서 갈등을 겪는 부분, 이렇게 새로운 인물과 사건이 추가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읽다 보면 원작 소나기의 내용도 더욱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리고 원작에 비해서 등장인물들의 비중이 커지는데요. 특히 윤초시, 그 다음 소년의 부모님의 비중이 커진다라는 것도 같이 정리했었죠. 자, 이 정도면 소나기를 이해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거고요. 지금 선생님의 질문에 대답했던 친구들은 시험 보고 나서 활짝 웃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지금은 12월 5일 월요일이고요. 시간은 10시가 넘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선생님은 방과 후를 포함해서 6시간의 수업을 했고 6시가 넘어서 퇴근을 했습니다. 근데도 영상을 기다렸던 친구들, 조금 더 공부하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있는 걸 오늘 선생님이 많이 확인했고요. 그래서 조금 피곤하지만 공부하고자 하는 친구들을 돕고자 이렇게 영상 만들고 있으니까요. 영상을 선생님이 오늘 늦게 올리면 화요일쯤 볼 수 있겠죠? 화요일, 그 다음 수요일에 틈틈이 이어폰 끼고 들으면 도움이 될 겁니다. 화면을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소단원 2는 모진소리였습니다. 모진소리 내용 떠올리셔야겠죠? 네, 우리 모진소리, 여러분 최근에 들었던 모진소리 한번 떠올려 보시고요. 선생님이 우리 수업 들어가는 반에는 뭐라고 했냐면 교무실에 앉아 있다 보면 여러분이 복도에서 친구한테 날리는 쌍욕들, 예를 들면 이런 신발, 이런 욕들, 그런 걸 들으면 선생님 기분이 굉장히 상한다. 그게 바로 모진소리다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즉, 모진소리의 내용은 어려운 건 없었죠? 모진소리, 날카로운 소리, 아픈 소리는 나뿐만 아니라 상대방 또는 전혀 상관없는 타인에게도 상처를 줄 수 있다. 모진 소리는 우리 모두를 아프게 한다라는 내용의 시였고요. 근데 단순한 이 주제를 굉장히 감각적으로 드러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어떤 표현들이 있었죠? 네, 모진 소리를 들었을 때 마음이 아프다라는 것을 가슴이 쩡한다 또는 온몸이 쿡쿡 아파온다 라고 하는 의성어와 의태어를 통해서 매우 감각적으로 드러냈고요. 또 마지막 우리 이연의 끝에 보면 쩡 세상에 금이 간다 라고 하는 아주 뭔가 그 격앙된 감정을 표현하는 표현이 있었죠.
이제 혀가 꼬이고 있어요. 표현하는 표현이란 말을 썼습니다. 즉, 나쁜 말, 모진 말을 통해서 마음에 상처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문법적으로는 틀리지만 의미를 강조할 수 있는 쩡 또는 쩡이라고 하는 시적 허용을 사용했습니다. 자, 우리 대구성 작품 첫 번째 따뜻한 말 역시 모진 소리와 마찬가지로 시였고요. 가나, 즉 모진 소리, 따뜻한 말 모두 형식이 동일했죠. 이연 구행으로 되어 있었고요. 자, 일련은 내가 들었을 때 나한테 한 말이 아니고 나를 겨냥한 말도 아니고 내가 한 말이 아니지만 다른 사람이 내 주변에서 했던 말을 들었을 때 느끼는 가슴 아픔 또는 가슴에 꽃이 피는 행복, 그걸 일련에서 다루었다면 두 작품의 이연은 내가 타인에게 했던 모진 소리, 내가 타인에게 했던 따뜻한 말로 누군간 아파했을 것이고 누군간 가슴에 꽃이 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적절히 대조적으로 표현했던 부분 있죠. 특히 따뜻한 말에서는요. 우리 마지막에 내가 좋은 말을 하면, 즉 따뜻한 말은 우리 가슴에 활짝 꽃이 피게 만든다, 행복이 피게 만든다라는 표현으로 마찬가지로 시적 허용을 사용했습니다. 또한 일련에 보면 누가 상대방의 다른 사람한테 하는 따뜻한 말을 들을 때에도 나는 미소가 사르르 번진다 라고 함으로써 우리 가의 모진 소리와 마찬가지로 의태어를 적절히 사용하고 있죠. 자, 우리 다에 보면 거울은 장르가 바뀝니다. 즉 갈래가 바뀌는데요. 다의 장르는 소설이었죠. 그럼 여러분, 가에서 나로 재구성할 때 고려했을 점, 그 다음 가에서 다로 재구성했을 때 고려했을 점을 여러분이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선생님은 지금 교과서, 그 다음에 우리 학습지 등등을 넘기면서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넘기는 소리가 드러날 겁니다. 자, 우리 모진 소리에서 따뜻한 말로 재구성했을 때 고려했을 점, 주제는 말에 관한 걸로 하되 가가 모진 소리에 관한 거였다면 나에서 따뜻한 말에서는 정말 좋은 말을 약간 바꿔서 표현했겠죠. 좋은 말로. 그 다음 표현상으로 보자면 가에서 쩡이라는 시적 허용을 쓴 것처럼 나에서는 활짝이라는 시적 허용으로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냈고요. 자, 또한 가와 나 모두 형식은 동일했습니다. 이연 구행으로 또 시를 바탕으로 썼다는 거 알 수 있고요. 반면에 다의 거울은 소설로 재구성했죠. 자, 우리 가의 모진 소리를 소설로 바꾸면서 어떤 점들을 고려했을까요? 자, 일단 모진 소리를 주고받았던 상황 또는 들었던 상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묘사하기 위해서 등장인물, 그 다음 배경, 사건들을 추가했겠죠. 왜냐하면 소설은 인물, 사건, 배경으로 구성되니까요. 그래서 추가됐던 인물이 누구였습니까? 네, 선생님 지금 미나 이름이 순간 가물가물했어요. 미나와 현우, 그 다음 소희와 선미가 있었는데요. 읽었던 친구들 한번 얘기해 볼까요?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네, 소설 속에서 오늘 현재 우리 소희가 목격합니다. 무엇을? 미나가 현우에게 모진 소리, 어떤 소리? 너 정말 짜증나, 너 정말 이기적이야 라고 했던 모진 소리를 듣고 온몸이 쿡쿡 아파오는 것 같은, 통증을 느끼는 것 같은 표현이 있었죠. 우리 모진 소리의 일련을 소설에서 묘사한 부분이었고요. 이제 시간이 과거로 갑니다. 왜요? 소희도 실수한 적이 있거든요. 누구에게? 선미에게. 그러면서 수행평가를 준비하면서 본인이 선미에게 모질게 했던 그 말을 떠올리면서 매우 후회하는 장면이 드러나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네, 우리 소희가 용기를 내서 선미에게 사과를 하고 둘은 서로 화해를 하게 되는 아름다운 이야기로 끝이 났죠. 자, 그럼 소설 거울을 쓰면서 구상했던 내용 어떤 것들을 떠올릴 수 있을까요? 일단 갈래를 바꿨습니다. 소설로 바꿨고요. 자, 주제는 동일하지만 추가되는 내용, 좀 더 강조되는 내용 있죠? 네, 소희가 반성하는 장면이 굉장히 부각된다라는 거. 그 다음 소설이기 때문에 서술자가 등장할 겁니다. 자, 모진 소리 읽었던 친구들 나라는 표현 있었죠? 그럼 몇 인칭? 1인칭. 그 1인칭이 바로 누구였습니까? 소희였습니다. 그 소희가 본인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그렇다면 무슨 시점? 1인칭 주인공 시점이고요. 또 사건의 진행은 순행적일까요? 역순행적일까요? 네, 현재에서
과거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역순행적 구성을 통해서 시의 내용을 소설로 재구성합니다. 자, 이렇게 재구성하면서 변화된 점들이 무엇인지 찾는다면 여러분 목요일날 시험 보면서 웃으면서 사르르 웃으면서 시험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하면 1단원 정리가 끝났는데요. 선생님이 혀가 코이는 바람에 소년, 소녀 발음이 불분명했을 수 있고요. 중간에 약간 버벅거린 부분이 있지만 공부한 친구들은 선생님 질문에 대답하면서 모든 내용을 싹 정리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럼 우리 4단원 정리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4단원은 그 한 장짜리 정리된 학습지 있었죠? 그 학습지를 탈탈 털어보세요. 흔들어 보세요. 네, 문제가 떨어집니다. 그 학습지에 중요한 내용이 다 담겨 있고요. 학습지를 여러 번 읽어보면 어렵지 않게 문제 풀 수 있을 텐데요. 자, 먼저 대단원 제목 볼까요? 비판적 듣기와 읽기입니다. 자, 우리 이 중에서 매체에 관한 것을 집중적으로 다루었죠. 이 매체는 고등학교 가서도 나올 거고요. 아마 내년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강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매체 자료 또는 매체에 대한 이해를 이번에 정확히 해놓으시면 두고두고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자, 여러분 학습지 보면서 또는 공부가 끝난 친구들은 선생님 질문에 대답하면서 여러분 같이 봐주기 바랍니다. 선생님도 학습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대답하면서 보셔야 됩니다. 우리 매체라는 것은 매체 자료라는 것은 의미를 매체와 매체 자료를 구분하는 게 시험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의미를 구분하는 게 크게 의미는 없지만 매체 자료와 매체 중에 조금 더 큰 개념이 뭘까요? 네, 매체겠죠. 우리 매체라는 것은 가장 큰 핵심 단어는 무언가를 공유하고 전달할 수 있게 해주는 매개 역할, 즉 다리 역할을 한다라는 거 선생님이 매개라는 단어 강조했었죠. 자, 수업 때 매체 자료 아주 효과적으로 쓰시는 선생님들 여러분 계실 겁니다. 빵쌤은 거기에 들어가진 않죠. 선생님은 매체 자료를 잘 쓰지 않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 질문했을 때 1, 2, 3반 친구들은 사회선생님, 도덕선생님, 기술가정선생님, 보건선생님 이렇게 매체를 활용하는 선생님들을 여러 분 알려주셨는데요. 자, 그 매체 자료라는 것이 뭔지 알고 있다는 뜻이죠. 여러분이 수업 때 자주 보는 매체 자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선생님들이 제시해 주시는 동영상, 아니면 뭐 PPT 자료, 아니면 음성 자료, 유튜브와 같은 영상 자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게 바로 매체 자료입니다. 그럼 그 매체 자료를 왜 사용한다 그랬죠? 네, 말하는 사람을 위한다기보다는 발표를 할 때, 수업을 할 때, 무언가를 말할 때 청중, 듣는 사람이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무엇이다? 매체 자료라고 했습니다. 즉, 청중들에게 내용에 대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매개물 또는 매개체라고 했죠. 매개는 무슨 뜻이라고요? 연결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럼 매체 자료의 종류 간단히 크게 세 가지로 나눴었죠. 자, 도표, 그림, 사진, 지도, 모형, 눈으로 보는 자료, 시각 자료라고 했고요. 여러분 음악 듣기 감상 준비할 때 아마 여러분 이렇게 들었던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사실 음악 듣기 감상은요, 선생님 중학교 때도 있었어요. 몇 년 전인지는 궁금해하지 않기로 합니다. 자, 우리 그럴 때 음악 파일 듣죠? 우리 소리, 음악처럼 귀로 듣는 자료, 네, 청각 자료라고 하죠. 그러면 이 두 가지가 결합된 동영상 또는 애니메이션, 플래시 자료 등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이거 질문했을 때 굉장히 똑똑한 친구들이 시청각 자료라고 유식한 말했는데요. 선생님도 배울 때 시청각 자료로 배웠는데 요새 용어가 조금 달라졌죠? 두 가지가 섞여 있다. 그래서 복합 자료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자료의 종류 아는 거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매체 자료를 사용했을 때 뭐가 좋은지, 또 이 매체 자료를 효과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려면 비판적 시각이 필요한데, 비판적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판단하면서 들어야겠죠. 매체 자료의 효과를 판단하는 기준 매우 중요합니다. 학습지 꺼내시거나 기억나는 친구들은 대답하면서 복습해 봅니다. 우리 매체 자료를 얘들아 왜 쓸까요, 여러분? 학습지에 있는 거 달달 외우지 마세요. 내용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 다음 내용을 한눈에 볼 수 있기 위해서. 대표적으로 일기예보 생각해 보시겠어요? 뉴스 보면 마지막에 일기 날씨를 알려주죠. 그때 인천뿐만 아니라 전 지역의 날씨를 그림이나 지도상에 표현합니다. 그러면 한눈에 우리 모든 내용을 이해할 수 있죠? 즉 매체 자료는요, 전달력을 높일 수도 있고 청중의 입장에서는 내용을 더 오래 기억할 수 있고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냥 밋밋하게 하는 것보다 적절한 자료를 사용하면 흥미도 생기겠죠. 주의도 집중시킬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을 달달 외우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수업 때 보게 되는 매체 자료를 생각하면서 의미를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근데 학습지상의 4번은 중요하게 보기 바랍니다. 매체 자료의 효과를 판단하는 기준인데요. 여러분, 매체 자료는 많을수록 좋죠? 대답한 친구들, 본인의 대답이 맞을까요? 자, 매체 자료는 많을수록 좋은가요? 그렇게 말할 수는 없죠. 그럼 이건 어때요? 매체 자료는 다양해야 좋죠? 이것도 응 해야겠죠. 매체 자료가 많고 다양하다고 좋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어떤 자료가 좋은 것이다? 주제와 관련이 있고 청중의 수준을 고려해서 적절하게 제시한 매체 자료가 좋은 거지, 다양하고 많다고 해서 매체 자료가 좋다라고 판단하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즉, 매체 자료를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려면요, 우린 비판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그 기준 매우 중요하겠죠?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네, 발표 주제, 그 다음 발표 목적, 그 다음 청중을 고려했는가, 이게 가장 메인이죠. 그래서 선생님이 4번에 5번에다 별표를 붙여놨습니다.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 전달하려는 내용과 관련이 있어야겠죠? 발표 주제와 관련이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또한 단순히 흥미만 유발해서는 안 되죠. 즉, 청중이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는가, 이 상황을 잘 봐야 되고요. 그 다음 청중의 흥미, 관심을 유발했는지 봐야겠죠. 다시 얘기하지만 청중의 흥미만 유발하고 관심만 불러일으키는 건 좋은 자료가 아닙니다. 또한 많고 다양하다고 좋은 자료 아니죠. 무엇과 관련된 발표 주제, 목적, 그 다음 청중과 관련된 자료가 좋은 자료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또한 매체 자료의 형태, 즉 시각 자료를 활용해야 될지, 청각 자료를 써야 될지, 복합 자료를 활용해야 할지 적절한 형태의 자료를 선택하는 것, 제시하는 방법이나 순서를 적절히 고려하는 것이 좋겠죠. 즉, 매체 자료가 많다고 다 좋은 것이 아니다. 주제와 관련된 효과적인 매체 자료를 적절히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매체 자료를 적절히 판단하면서 들으면 우리는 비판적 시각을 키울 수 있다. 라고 해서 1페이지의 내용을 간단히 정리했고요. 선생님 지금 코가 막히고 있고 목이 잠기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페이지까지 빠르게 가볼게요. 자, 4단원 학습지 2페이지인데요. 이번에는 매체라는 용어 나왔죠? 매체 무슨 뜻? 연결한다. 무언가를 주고받을 때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것을 매체라고 합니다. 자, 매체의 종류 크게 3가지 있는데요. 여러분이 많이 봤으면 하는 첫 번째 매체, 인쇄 매체입니다. 신문, 잡지, 책, 종이에 인쇄된 인쇄 매체 있고요. 이 인쇄 매체는 신문을 생각해도 좋고 책도 좋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같은 내용을 전달하는 데 효과적이죠. 교과서 떠올려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라디오, 텔레비전, 이렇게 일방향적으로 많은 정보를 빠르게 전달하는 것, 네, 방송 매체죠. 우리 대표적으로 텔레비전 또는 라디오 이런 걸 들 수 있고요. 자, 휴대전화, 인터넷 서로 주고받습니다. 통신 매체라고 하죠. 여러분, 이 매체의 종류요 중요합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때도 중요하게 다뤄지니까 여러분 이번에 한번 눈여겨보시고요. 우리 이런 매체를 읽을 때도 조심해야 되죠? 여러분, 따로 공부하지 마세요. 1페이지 내용과 반복입니다. 우리 매체를 읽을 때도 비판적으로 봐야겠죠. 그러려면 이 매체를 왜 사용했는지, 매체를 만든 사람 또는 활용하는 사람의 의도를 파악해야 되고요. 이것이 주제와 관련이 있는지, 내용이 적절한지 평가해야 됩니다. 또 매체에 쓰인 표현 방법이 효과적인지 평가, 즉 공통으로 비판적인 시각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자, 그중에 우리 이번에 대표적인 매체 두 가지를 비교했습니다. 4번이고요. 광고와 신문 기사입니다. 선생님, 목이 계속 꺾이고 있어. 큰일 났습니다. 자, 우리 광고는요, 공익 광고도 있고 상업 광고도 있죠. 여러분, 공익 광고라는 건요, 환경을 보호하자, 대중교통 이용하자, 아니면 약자들을 돕자, 이렇게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을 공익 광고라고 하고요. 뭐 카누 아니면 뭐 여러분 좋아하는 광고 뭐 있을까요? 아이유가 나오는 아이유만 생각나고 광고가 안 떠오르네요. 다양한 물건을 판매하기 위한, 근데 갑자기 카누가 왜 생각났냐면 공유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뭔가를 판매하는 목적으로 만드는 광고를 상업 광고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럼 공익 광고, 상업 광고의 공통적인 목적 뭘까요? 환경을 보호해야 돼.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돼. 내가 만든 제품을 사야 돼.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상대방의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한 거죠. 우리 이런 걸 두 글자로 설득이라고 합니다. 선생님이 앞반에 수업할 때, 얘들아, 선생님이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상대방의 말과 행동, 상대방이 날 따르도록 바꾸는 거야. 그랬더니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아니고요. 적절한 근거를 들어서 납득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상대방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바꾸도록 우리 유도하는 걸 설득이라고 하죠. 광고의 주된 목적은 설득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상대방을 설득하려면 충분한 정보를 줘야겠죠? 사실 그래서 광고는요, 정보 전달과 설득의 목적을 모두 가지고 있지만 그 중에 주된 목적은 무엇이다? 설득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반면에 신문 기사는요, 어떤 사건이나 현상 등에 대해서 우리 독자들에게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목적이죠. 정리하면 광고의 주된 목적, 설득, 신문 기사의 주된 목적, 정보 전달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페이지 그 표에 보시면요, 의도, 유의할 점 다르게 보이지만 광고와 신문기사 내용 똑같은 겁니다. 구분해서 공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광고를 보거나 신문기사를 읽을 때 거기 사용된 문장 아니면 사진, 그림, 제목 등이 우리 글쓴이, 기자 또는 광고주의 의도를 잘 드러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주의 깊게 봐야겠죠. 그래서 유의할 점에 보면요, 방금 했던 내용이 중복됩니다. 표현을 통해서 의도를 파악해야 된다. 광고, 신문기사 공통입니다. 또 사용한 표현이 적합한지 효과적인지 따져봐야 되는 거 공통적이죠. 자, 그런데 유의할 점에 각각 세 번째 동그라미 잘 볼까요? 우리 광고 중에는 허위 광고, 과장 광고라는 말 들어봤을 겁니다. 너무 부풀리거나 아니면 사실과 다른 내용을 광고하고 있진 않은지, 광고는 과장된 내용, 허위 사실, 즉 뻥을 치고 있지 않은지 잘 판단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또 광고를 통해서 편견을 갖게 하지 않는지 이거 잘 기억하시고요. 신문 기사는 어떤 사건에 대한 기자의 생각이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사의 내용이 편파적이지 않은지, 무슨 뜻? 한쪽으로 쏠려 있지 않은지를 구분하면서 읽어야 한다. 요 세 번째 동그라미 눈여겨보시면 됩니다. 자, 4단원까지 빠르게 복습했는데요. 우리 2단원에 중요한 단원이 있었죠. 뭐가 있었죠? 네, 정확한 발음과 표기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잘 만들어진 학습지로 충분히 공부했기 때문에 선생님이 따로 영상을 통해서 정리하진 않을 텐데요. 선생님 유튜브에 보면 재작년 또는 작년에 선생님이 만들어 놓은 영상이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 열심히 했지만 잘 모르겠다 하는 친구들은요, 그 영상을 통해서 차근차근 복습하시면 되고요. 학습지로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선생님이 학습지 검사했을 때 답을 정확하게 적지 않은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교과서로 각각의 발음의 정확한, 각각의 단어의 정확한 발음, 그 다음에 표기 다시 한번 공부하시면요, 이번 시험 잘 볼 수 있을 겁니다. 빵쌤의 자부심 우리 2학년 우리 평균 50점대에서 시작했지만 점점 올라갔죠. 그리고 수업 태도도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끝까지 자부심 가지시고요. 마지막 시험 포기하지 말고 축구 보느라 밤새지 말고 선생님과 여신님이 지금 목이 터져라 수업을 열심히 했습니다. 공부했던 내용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모두 웃으면서 시험 결과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